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형구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미국에서 아주 핫한 논쟁인데요. 네. 팁 논쟁입니다. 지금 이 팁 문화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원래 없던 게 막 생겼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계속 외신에서 보도는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국내에서는 주목이 덜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좀 팁 문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법은 한데 저는 이게 좀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변화와도 맞닿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 여러 번 봤는데 사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은 그냥 팁을 내기 싫은 게 아닐까? 그쵸, 이 그쵸.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너무 저 안에 gat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팁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묘해요. 일단 기본은 당연히 팁을 내기 싫다는 건데 네? 또 그냥 마냥 그냥 나 그냥 내기 싫어 이것뿐만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코로나 때였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때 좀 외식업계가 좀 힘들기도 하고 매장 그쵸. 방문이 좀 적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오프라인에서 뭐 일단 손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해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업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왜 식당 가면은 요새 다들 이제 태블릿에서 이렇게 주문 편하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좀 일찍 들어왔는데 미국에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원래 미국은 팁 문화가 있긴 했으니까 이 패드, 태블릿 네. PC에도 팁 버튼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금액을 직접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액 옵션을 주기도 한대요. 근데 원래 이 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서비스한 서버한테 주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비대면 주문을 하면서 팁까지 내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좀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얼굴도 안 보고 팁을 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쵸. 예. 뭐 안 주는 옵션 같은 건 없었나요? 예. 이게 안 주는 옵션도 당연히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겁니다. 이게 굳이 이제 그런 노팁, 난 팁을 안 주겠어. 막 네. 이런 버튼을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 스스로 좀 그렇잖아요. 그쵸. 좀 쪼잔해 보일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예. 뭔가 쫌생이가 된 것 같고 짠돌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불만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명분도 없는 팁에다가 자존심을 긁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말하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팁 쉐이밍이라고. 이 팁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거를 만든다 이런 네. 뜻입니다. 다른 에디터분들 생각도 좀 궁금해요. 사실 포스기 주문같이 비대면 주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팁을 주시나요? 일단 저는 제 앞에 사람이 없으면 안 줍니다. 그건 팁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행할 때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는 웨이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그 업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 단의 그 포스기 같은 걸 하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 결제를 저한테 받을 때 그 카드 결제를 하면은 거기에 떠요. 팁을 줄 건가요? 말 건가요? 준다고 하면 얼마 줄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웨이터분이나 서버분은 약간 도의적으로 안 보시거든요. 이제 네. 친구 비밀번호 안 보듯이. 맞아요. 네,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잘해주셨다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좀 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팁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약간 좀 인종차별 당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저 0.1 유로 이런 식으로 더 드려본 적이 있어요. 좀 반성해라. 네, 예. 10센트죠. 10센트. 굳이 안 줄 수 있는데 굳이 0.1을 줘서 이제 약간 그렇죠. 먹이는. 네, 맞아요. 사실 그 의도였습니다. 네네. 원진 에디터는 어때요? 저는 비대면 주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음식을 받으러 갈 때 살짝 마주치긴 하겠지만 네. 잠깐 쉐임하면 되잖아요. 잠깐 3초. 네. 3초의 법칙을 참아라. 네. 약간. 형구 에디터는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되게 또 선비 체질이에요. 어. 그래서 막 눈앞에서 버스가 막 떠나가고 있을 때 이거 막 뛰어가서 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만약에 미국인이고 팀 문화권에 있었으면 약간 스스로 좀 양심에 찔려서 그래도 저는 팁을 좀 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주는 팁을 또 말하는 것도 있는데 기일트 티핑이라고 한대요. 죄책감으로 주는 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이슈가 좀 뭔가 남들 같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코로나 때 대부분이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가끔 외식하는 거면은 그래도 뭐 팁 줄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했는데 네. 특히 더 반발이 컸던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셨듯 이제 코로나 때는 매장에 덜 갔는데 배달을 대신 많이 시켜 먹었죠. 네. 그래서 배달량이 엄청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별 수 없이 이제 배달 팁 같은 것들이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애초에 배달 팁으로 쭉쭉 돈이 나가는데 여기서 비대면 기계까지 돈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 게다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 때 다 힘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장에 가든 배달을 시켜 먹든 이런 팁 같은 거 좀 후하게 주자. 노동자들이 힘든데 약간 그런 문화가 약간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팁 가격이 좀 올랐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엔데믹이잖아요. 지금도 이 문제가 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게 코로나 때 그렇게 오른 팁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긴 또 올려받았다가 한번 내리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맞아요. 예. 게다가 막 그런 태블릿 같은 걸 도입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도입을 했으면 계속 써야죠. 그래서 괜찮은 다이너가 아니고서야 일단 포스를 웬만하면 유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팁 인플레이션 뭐 네. 이런 뜻이네요. 사실 근데 저는 팁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팁으로 얼마 정도 내나요?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저런 데를 좀 다녀봤는데 네. 이런 데는 얼마고 저런 데는 얼마고 나라마다도 다른 데다가 업종마다도 다른 데다가 시기마다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10년 전에 똑같은 나라 갔을 때랑 이번에 똑같은 나라 갈 때랑 팀 문화가 좀 달라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 팁이란 거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니다. 그냥 문화 같은 거다. 문화니까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제 기분이 좋으면은 네. 아주 합당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많이 드리고 네. 아니면 적게 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기준점은 알고 가죠. 어떻게 검색해서 알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왜 여행 카페나 여행 SNS 그런데 검색해 보면 보통 이 나라는 보통 요즘에 어느 정도씩 팁을 드리고 근데 이 정도까지 드리는 것도 봤어요.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조금 공부하고 가는 편이에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당에서 10에서 15%가 보편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좀 더 센 편이라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에서 20% 정도 되고 다른 서비스 업종도 통상 15%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요. 식당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팁을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음료수 시킬 거냐고 꼭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데가 있거든요. 콜라 안 드시고 싶으세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음료는 정말 안 하니? 진짜 안 할 거야? 이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그 음료수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이 그 웨이터나 서버분한테 가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도 돌리기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문화인 거죠. 네, 그렇네요. 아니 근데 미국이 지금 20%를 받으면 여기서 더 오르면은 좀 사실 9,900원과 10,000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팁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게 평균치 통계를 그래서 제가 엄청 찾아봤는데 이게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 결제 운영하는 기업 중에 스퀘어라고 되게 네. 유명한 핀테크 기업이 있어요. 막 벤모, 스퀘어 이런 것들 유명하죠. 근데 여기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 이 식당의 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또 많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 키오스크에 이제 그 옵션 설정이 되잖아요. 팁을 얼마 주겠냐 여기에 음식 가격 대비 40%까지 옵션 설정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CNBC에서 또 엄청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이 팁플레이션이 당신의 두 번째 데이트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게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 태블릿으로 딱 주문을 하는데 그 팁을 이제 버튼 누르는 거, 뭐 서버는 안 보더라도 상대는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팁을 짜게 주면 인상이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웃기려고 쓴 건가 하고 봤는데 뭐 이런 뭐 에티켓 문화라든지 연애 심리라든지 이런 걸 되게 상세하게 펼쳐놓은 그런 글이어서 좀 놀랐어요. 네. 내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저는 화장실 갔을 때 몰래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제가 주문해 놓을게요. 네. 좋다. 네. 저도 좀 꿀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사실 가게 입장에서도 뭐 연인들이 갈 만한 곳이거나 이러면 팁 옵션을 좀 일부러 높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태블릿 PC에서 팁을 주게끔 유도하는 그런 UI가 고안이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팁 안 주기를 선택하면 되게 쪼잔해 보이게끔 한다거나
아니면은 팁 최소 금액을 아예 좀 올려놓는 버전도 있대요. 가령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팁을 아예 안 주거나 25%를 주거나 이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양극화를 시켜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팁을 실제로 주는 사람들은 조금 줄을 수 있는데 적어도 팁을 내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까지 지금 막 식당 주인들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건 외에 서비스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팁이. 그럼 그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을 때 당연히 저한테 뭐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즐겁게 만든 햄버거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전 이제 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뭐 무인 편의점 이런 데는 내가 들어가서 결제하고 내가 가지고 나오는데 그럼 내가 낸 팁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맞아요. 최근에 실제 레딧에서 그런 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공항에 있는 마트 계산대였는데요. 그냥 물이랑 샌드위치를 하나 사가지고 무인 계산대로 가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15%줄 거냐, 18%, 20%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었다 그래서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물이랑 샌드위치를 사갖고 와서 전혀 직원의 도움 없이 어떤 서비스도 없이 내가 그냥 결제를 한 건데 여기다 팁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이러고 레딧에 올렸는데 이게 또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좀 그렇네요. 내 발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완력 써가지고 샌드위치 들어서 내려놨는데 이걸 또 팁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좀 황당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팁을 요구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해요. 가령 뭐 셀프 서비스 세차장, 아니면 뭐 영화관 매점, 심지어 뭐 웨딩 사진사나 그런 사람들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셀프 서비스 세차장은 좀 그렇죠. 이건 좀 이름부터 셀프인데. 근데 이 웨딩 사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왠지 팁 받을 법하지 않나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미국에서는 원래 안 받는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받기 시작을 하느냐? 이게 결제 소프트웨어를 되게 많이 쓰게 되고 카드 결제나 이 핀테크 같은 게 보급이 많아지면서 왜 그 서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결제 기계 있잖아요. 여기에 팁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딩 사진사는 그냥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썼을 뿐인데 그걸 고객한테 제시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원래 웨딩 사진 찍을 때 팁 내야 되는 거였어?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도 막 혼란스럽다고 해요. 이거 내가 모르는 팁 문화가 새로 생겼나?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애플 스토어에서 막 노조 결성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지난 6월에 결성하면서 애플 스토어에서 팁을 받는 걸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전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예요. 애플은 이미 그 물건 안에 팁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팀쿡 선생님께서 팁을 따로 챙겨주셔라. 전 이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저는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 스토어 가면 박수 쳐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쳐드릴게요. 그러면 팁 드릴게요. 아니, 굳이 생각해보면 애플 스토어 정도나 돼야 저는 팁을 줄 것 같아요. 하긴 친절하긴 엄청 친절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처음 발매하는 날 가서 사면은 정말 박수 쳐주잖아요. 저는 그 박수 쳐줘가지고 얼마나 창피했었는지 몰라요. 그렇네요. 요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온라인에서 어디를 뭐 예약한다, 뭐 주말 농장 같은 거를 예약할 때 팁을 내라 그랬대요. 아니 벌써요? 서비스 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 셀프 서비스 세차장은 좀 저 차도 없고 세차해본 적도 없고 팁 내본 적도 없지만 반발심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진짜 사람들이 웬만큼 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새 뭐 이런 신조어가 엄청 많아요. 뭐 팁 파티그라는 단어도 있는데 뭐 팁 피로 뭐 이런 거죠. 게다가 팁 크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다들 팁에 이제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딜 가든 팁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팁 크립이라고 하는데 최근 악시오스 조사를 보니까 미국인의 66%가 팁에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티 티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면 65%는 항상 서버한테 팁을 준대요. 66%는 싫어하지만 부정적인 65%는 만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항상 서버한테 팁을 준다고 답변했던 게 2019년도에는 77%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또 북저 팀원들이 자주 보는 이 복스라는 이 매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Everyone wants a tip now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런 팁 크립 현상을 짚으면서 온라인에서 뭐 무인 업종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런 팁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이 소비 심리학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뭐라고 보냐면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직업들 있죠. 네. 그런 직업들이 팁을 받기 시작한 게 진짜 문제다라고 아. 짚더라고요. 아, 그러면 원래 팁은 지금과는 좀 기원이 달랐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꼭 최저임금 받는 직업만 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기원은 그것과 닿아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 이후에 팁 문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왜 흑인들은 노예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서비스업에 흑인들이 종사를 하면서 팁 문화가 퍼지게 됐어요. 이 왜 팁을 줘야 했냐면 애초에 임금을 엄청 낮게 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팁 같은 걸로 조금 임금을 보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사실 약간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팁 노동자와 아닌 노동자의 최저시급 기준이 연방 기준으로 법적으로 다릅니다. 아. 가령 팁을 안 받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25달러예요. 근데 팁을 받는 노동자의 연방 최저임금은 2.13달러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이 직원한테 줘야 될 돈을 지금 손님이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하긴 이게 원래 팁이 서버한테 돌아가는 게 기본인데 온라인으로 결제한 거는 그냥 사장님한테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나보다 돈 많이 버시는데 이제 내가 팁을 줘야 하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이게 그냥 그 사람 욕심 때문에 뭐 팁을 높여받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바다 대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팁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을 이제 짚은 겁니다. 이 여러 분야에서 근로자 임금 상승이 생활비 상승분을 못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팁플레이션이 네. 생긴다. 팁이라 좀 많이 받자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그냥 문화 현상의 하나, 기술 현상의 하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랑 결부되는 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도 여전히 팁이라는 게 그 문화권에서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어떤 에티켓,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뭔가 기술의 문제, 노동의 문제, 경제의 문제랑 얽힌 거대한 이슈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기술 발전은 가속화할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이 서비스 영역 전반도 인력 대체가 일어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인간이 직접 하는 일의 서비스 가격은 당연히 높아져야 마땅할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거잖아요. 약간 그쵸. 근데 전망이 그렇죠. 임금 상승분은 크지 않을 텐데 점점 이 소비자의 눈높이와 노동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게 막 배달비 논쟁 같은 게 우리도 팬데믹 시기 때 굉장히 거셌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비슷한 사례일 것 같아요. 기술 때문에 좀 문화가 생기고 그 문화에서 또 반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일 것 같은데 팀 문화로 이런 부분들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말을 함께하는 위크엔드, 내일은 정어진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네. 이 판결 때문에 애플,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꼭 들어주세요.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